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오늘 22강 API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바 필수 API 스트링 A의 스트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나온 스트링 버퍼, 스트링 빌더, 그 다음에 날짜 관련된 칼렌더 AP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필수 API. 자바는 다른 언어에 비해서 접하기 쉽고 배우기 쉽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인간이 가장 배우기 쉽고 가장 접하기 쉽다고 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바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풍부한 클래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클래스를 많이 만들 수도 있지만 이미 기존에 많은 좋은 클래스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조해서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개발을 쉽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클래스들을 이용해서 개발자들은 깊은 지식 없이 그냥 사용만 하면 되고, 이러한 기능들을 정의해둔 클래스들을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API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기능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PI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자바가 됐던 누가 됐던 간에 어디선가 누군가 간에 굉장히 좋은 클래스, 어떤 기능을 가진, 어떤 속성을 가진 좋은 클래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모아서 뭐 한 3천여 개 정도 된다는데, 3천 개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 모아 놓은 걸 갖다가 우리가 API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수준 언어, 저수준 언어. 그죠? 다소 말이 유치하지만 다들 이렇게 불러서 저도 이렇게 부릅니다. 고수준 언어란 주로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이고, 저수준 언어는 인간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얘기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약 30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컴퓨터 학원에 가서 컴퓨터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그만뒀습니다. 이유는 그 당시에 학원의 수업 내용은 지금의 자바와 같은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고수준의 언어가 아닌 기계와 더 가까운 언어였습니다. 칼라 모니터도 아닌 흑백 모니터에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저는 도대체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이처럼 아주 예전에는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저수준의 언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고수준의 언어가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시스템 및 하드웨어 개발자들은 저수준의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저수준의 언어라고 하는 언어들, 인간이 이해하기 딱 봐서 도대체 이게 뭘 하는 건가, 무슨 키워드인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아주 어려운 저수준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고수준의 언어, 자바가 대표적인 거죠. 딱 보기만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이해가 돼요. 바로바로 뭐 100%다 이해가 된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빨리 그 언어에 대해서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우리가 고수준의 언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수준의 자바를 배우고 있으니 자바 API에서 제공하는 이해하기 쉬운 클래스들을 익혀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주 쓰이는 API만 익히고 나머지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조금씩 익혀 나가면 됩니다. 참고로 자바에는 3000개가 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두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조금씩 익혀나가면 됩니다. 이게 API라는 게 어떻게 보면 라이브러리죠. 그죠? 사전이에요, 사전. 자바에 관련된 클래스가 모인 사전인데, 이걸 갖다가 나는 자바에 굉장히 훌륭한 개발자가 되겠다 해갖고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개씩 해서 100일 동안 3000개를 다 나는 습득하고 말겠다. 절대 습득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머릿속에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건 필수 API를, 제가 소개해드리는 필수 API를 기본으로 해서 그걸 좀 익혀두시고요. 다음에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할 때 또는 어떠한 연습을 할 때 어떤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나 저나 생각하고 있는 거의 모든 기능들이 다 이미 클래스로 다 기능들이 제작되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내가 원하는 정확한 100%
정확한 클래스가 제공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비슷비슷한 클래스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클래스들을 조합하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나 저나 개발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효율적으로 개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스트링이란 거 API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지금까지 많이 문자를 나타내는 객체로서 많이 사용했는데 스트링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 번 사용했던 스트링 AP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링은 분명 객체형 자료입니다. 객체 자료형이죠. 왜 그래요? 이 앞에가 대문자고, 그죠? 즉 얘는 클래스란 얘기고, 여기로부터 객체를 생성을 해서 우리가 문자열을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문자열을 사용하면서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스트링 타입이요, 데이터 타입, 다음에 변수명, 할당자 연산, 할당 연산이 나오고, 여기에 문자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지셨나요? 그죠? 우리가 기초 데이터하고 객체 데이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초 데이터는 뭐 int i는 10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자, 객체 데이터는 타입이 먼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A 클래스라는 걸 만들었다. 그러면 A 클래스 타입 나오고요. 다음에 변수명 A 클래스는 new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고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생성자 호출했었죠. A 클래스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스트링 분명히 객체 자료형이에요. 그죠? 객체 자료형임에도 불구하고 new 연산자 이용하지 않죠. 그리고 생성자 호출도 안 해요. 바로 어떻게 기초 데이터처럼 바로 데이터를 이렇게 할당해 줘 버립니다. 자,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요. 스트링은 객체 자료형이 맞습니다. 객체 자료형이기 때문에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생성자 호출해 가지고 객체를 만들어야 되지만 워낙에 많이 쓰이고 하기 때문에 자바에서 얘만큼은 스트링 객체만큼은 그냥 기초 데이터처럼 바로 이렇게 할당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스트링은 분명 대문자로 시작하는 기초 데이터가 아닌 객체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뒤에 생성자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자가 아니라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생성자 호출하지 않고 기초 데이터를 만들 때처럼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왜 그런지 방금 말씀드렸죠. 스트링만큼은 특이하게 객체 데이터이지만 기초 데이터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많이 쓰이는 객체라서 편하게 사용하라고 자바를 창시하신 고슬린 형님이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래 두 경우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스트링을 만들 때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 방법이죠.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그죠? 객체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new 연산자와 생성자 호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쓰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즉 두 개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스트링에 관련된 주요 메소드들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의 주요 기능들, 메소드. 자, 컨캣이 있습니다. 자, 여기 예제를 먼저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트링 str1 a, b, c, d, e, f 선언하고 초기화시켰고요. 스트링 str2 대문자 h, i, j, k, l, m, n 이렇게 했고요. 이 앞에 당연히 public 생략된 거겠고요. 자, 스트링 str3 opqr stu 이렇게 세 개의 문자열이 선언되고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컨캣이라는 거는 문자열을 연결을 시켜준대요. 무슨 얘기냐면, 자, str.concat str2죠. 그러면 str1 a, b, c, d, e, f, g에다가 str2 대문자 h, i, j, k, l, m, n을 붙여서 문자열을 연결해서 반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즉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str1 플러스 str2가 연결된 모습입니다. 자, 컨캣이라는 거 문자를 연결한다는 거.
자, 다음에 서브스트링 있어요. 문자를 자르버리는 거예요. 자, str1.서브스트링 3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3개, 하나, 둘, 3개, 이렇게 3개 자르고 요 뒷부분만 남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D, E, F, G가 남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length,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해줍니다. 자, str1.length 메소드를 호출했어요. 그러니까 결과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죠.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의 길이를 나타내주는 length 메소드. 자, to upper, to lowercase가 있습니다. 어떤 글자를 대문자로 나타내주는 메소드고요. to lowercase, 소문자로 나타내주는 메소드입니다. 자, 그래서 str1 to lowercase, str1의 문자열을 대문자로 나타내주세요. 그러니까 소문자 분명히 A, B, C, D, E, F, G 소문자였던 게 대문자로 바뀌고요. 다음에 to lowercase, 소문자로 바꿔주세요. H, I, J, K, L, M, N이 대문자인데 이렇게 소문자로 표현이 됩니다. 자, 다음에 특정 위치의 글자 찾기, 캐릭터의 문자 하나죠. 그죠? at 어디에,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글자 하나만 뽑아주세요. 할 때 캐릭터 at을 씁니다. 그래서 str 캐릭터 at 3, 그죠? 인덱스가 3인 문자열 하나를 출력해 주세요. 자, str1이 여기죠. A 0 1 2 3, 그죠? 그래서 D라는 문자열 하나만 출력이 됐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런 기본적인 기능들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우리가 약방의 감초식으로 여러분이 개발을 하다 보면 많이 쓰일 수 있는 거니까 수시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렇게 어려운 메소드나 이해하기 어려운 메소드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인덱스 오브, 특정 문자열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tr.index of C, C라는 글자의 문자의 위치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0, 1, 2, 그죠? 인덱스 2번째에 있습니다. 어떤 문자가? C라는 문자가. 그죠? 자, 다음에 str4에 A, B, C, D, E, F가 되어 있습니다. FG. 자, 다음에 equal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equal. 비교하는 거예요. 문자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str1. equals str4, str1에 들어있는 문자열 데이터와 str4가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 데이터가 같냐? 같다면 true, 그죠? 틀리다 그러면 false를 반환해 줍니다. 자, 그래서 두 개 같죠? A, B, C, D, E, F, G, str4에도 A, B, C, D, E, F, G 같으니까 true 반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트림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트림은 뭐냐면 str5 여기에 공백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공백 있고 띄어쓰기 있고 끝에도 공백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str5.trim 메소드를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문자와 문자열 사이에 있는 공백은 그대로 살려요.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데 이렇게 처음과 끝에 맨 가장자리에 있는 공백들은 다 깔끔하게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str5.trim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공백이 없는 이런 문자열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 많이 쓰냐면 어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로그인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실수로 이름 앞에 공백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이름 뒤에 공백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것도 분명히 공백도 하나의 문자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DB에 있는 회원 아이디와 비교를 할 때 equals 같은 거하고 비교를 한다 했을 때 계속 false가 나오겠죠. 그러면 사용자는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죠? 나는 공백을 넣은지는 모르고 나는 분명히 내 아이디 정확하게 넣었는데 왜 계속 false 로그인이 안 될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해 주기 위해서 프로그래머들이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트림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값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특정한 값들과 비교를 하곤 합니다. 자, 트림은 문자열의 앞과 뒤에 공백을 없애준다는 거. 요 문자열과 문자열 사이에 있는 공백은 그대로 유지시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str.replace가 있어요. replace, 뭔가 단어만 봐도 뭔가 아시겠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죠? old 문자를 새로운 new 문자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A라는 글자가 있다. str에 A라는 글자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Z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A 자리에 이렇게 Z 온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다음에 str1.replace all 다 바꾸는 거죠. 그죠? 문자 열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가 있다. 그러면 ZZZ로 바꿔라. 그러면 이렇게 변경되어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tr 찍어볼게요. str 찍었더니 이렇게 됩니다. 즉 여기서 위에서 replace를 했다 하더라도 원래 str이 갖고 있는 값은 변하지 않는다. 단지 그 replace all 했을 때 반환값만 이렇게 바뀌어져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스트링의 주요 메소드들, 주요 기능들입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 기능들은 뭐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자, 여기 스트링의 문제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스트링은 메모리를 과소비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스트링 클래스를 많이 쓰이고 좋은 기능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클래스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메모리를 과소비하는 것입니다. 스트링 객체의 경우 처음 초기화된 데이터에 변화가 생기면 기존 것을 재활용하기보다 새 것을 찾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래 그림을 보면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메모리를 과소비한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string1이라는 요 변수 그 객체에 a, b, c, d 요 값이 있어요. 문자열이죠. 문자열 a, b, c, d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d가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d, e, f를 붙였어요. a, b, c, d 플러스 d, e, f에서 문자열을 3개에서 6개짜리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string1이 갖고 있던 ABC에다가 DEF를 붙이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ABC가 원래 있던 자리에 메모리 값 있죠. 얘를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려요. 날려버려요. 그냥. 그리고 새로운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새 집을 차려요. 그래서 string1.def가 새로운 메모리 주소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떤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겠어요. 메모리 안에 이렇게 메모리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메모리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A, B, C를 가리키는 레퍼런스 변수, 예를 들어서 str1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A, B, C들을 만든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요 메모리 어차피 메모리에다가 좀 늘려나가면 될 것 같죠? D, E, F 이렇게 늘려가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전혀 다른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관계를 끊어요. str1이 레퍼런스가 변수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 집을 차리는 거죠. A, B, C, D, E, F 이렇게 해서 새로운 메모리 주소를 만들어버리고 얘는 나중에 이제 아무도 참조하고 있는 애가 없으니까 연결 끊겼으니까 가비지가 돌아가면서 나중에 회수를 하겠죠. 그죠? 근데 회수하기 전까지는 여기 메모리도 살아있는 거고 여기 메모리도 살아있어요. 그러면 메모리가 중복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를 과소비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스트링의 단점이에요. 이게 어떤 연산을 해버리면 더하거나 빼거나 뭔가 데이터가 바뀐다 그러면 계속해서 새로운 메모리를 생성한다는 거. 자,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의 대안으로 이렇게 메모리를 많이 쓰는 거 대안으로 스트링 버퍼와 스트링 빌더라는 클래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장에서 알아볼게요. 자, 스트링 버퍼와 스트링 빌더의 등장. 스트링 클래스의 새로운 메모리를 생성하는 문제로 인해 속도가 느려진 현상이 있습니다. 짧게 예제를 하거나 간단한 것은 거의 못 느껴요. 하지만 분명히 새로운 객체를 계속해서 생성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긴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스트링 객체를 계속해서 생성하다 보면 문제가 느려지는 거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속도적인 측면에서 개선된 스트링 버퍼와 스트링 빌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스트링 빌더의 주요 기능.
그죠? 스트링 빌더의 주요 기능 알아보겠는데, 스트링 버퍼와 스트링 빌더는 거의 메소드나 안에 있는 기능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스트링 버퍼가 약간 먼저 나왔고 스트링 빌더가 좀 최근에 나왔어요. 즉 이쪽이 속도가 약간 더 빠르다고 해요. 근데 거의 이것도 못 느껴요. 그래서 두 개 똑같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스트링 빌더의 주요 기능 메소드들입니다. 자, 스트링 빌더 생성 방법은 스트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인 객체 생성하듯이 생성을 해요. 자, 그래서 스트링 레퍼런스 변수 만들어주고 new 연산자 이용해서 생성자 호출을 해갖고 생성자 호출할 때 가로 안에 내가 만들 문자열 이렇게 데이터 넣어줍니다. 자, 먼저 append가 있어요. append string builder.append hijk element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는 a, b, c, d, e, f에다가 붙입니다. 스트링의 concate하고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insert 기능이 있어요. 자, 3의 AAA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덱스 3번째 자리 0, 1, 2, 3이 여기겠죠. 여기 이제 여기에다가 AAA 뒤쪽에 나오는 문자를 삽입을 하는 얘기예요. 그죠? 인덱스 세 번째 자리에 요 AAA를 넣어주세요. 대체가 아닙니다. 리플레이스 기능이 아니라 인서트예요. 안으로 집어넣어서 문자열이 길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도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메모리를 찾아서 새로운 객체를 생성을 했으니까 속도가 느려지지만 얘는 기존 거에다가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느려지지 않습니다. 자, 델리트는 뭐냐면 3, 5가 나오죠. 자, 3, 5가 뭐냐면 인덱스 수치예요. 세 번째 자리에서 다섯 번째 자리 앞에까지 지우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세 번째면 인덱스 3, 0, 1, 2, 3 여기죠. A서부터 인덱스 5, 4, 5죠. 그죠? 5 앞에까지 이렇게 문자를 날리라, 델리트, 삭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과값이 어떻게 되냐면 A, B, C 대문자 A, D, E, F 이렇게 쭉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음에 델리트 캐릭터 L 10번째 그죠? 10번째 문자 하나 지우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인덱스 보면 0, 1, 2, 3, 4, 5, 6, 7, 8, 9, 10 J네요. J를 삭제하라는 거니까 결과값은 A, B, C, A, D, E, F, G H 다음에 HI 다음에 J가 빠고 델리트 됐으니까 K, L, M, M만 남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ppend, insert, delete 캐릭터에 자주 쓰이는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스트링 버퍼와 스트링 빌더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트링 버퍼와 스트링 빌더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 스트링 버퍼가 스트링 빌더보다 조금 먼저 세상에 등장 클래스입니다. 기능은 같고 단지 스트링 빌더가 속도면에서 좀 더 빠릅니다. 그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개선해서 나온 거니까 속도가 약간 더 빠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스트링의 단점, 메모리를 너무 과소비한다는 거, 그 단점으로 나온 게 스트링 빌더와 스트링 버퍼 메소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링에 단점이 있다고 하지만 간단한 그죠? 많은 연산을 하지 않고 간단한 문제가 나타날 때는 지금도 스트링 객체를 많이 쓰곤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날짜 관련된 칼렌더 메소드 한번 칼렌더 객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칼렌더 클래스입니다. 그죠? 자, 요거 예제, 요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예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해보세요. 요 전에 있는 거 스트링과 스트링 버퍼 이것도 여러분이 반드시 꼭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해준 거에 대해서 직접 한번 코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딩을 해보는 거와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날짜를 관련된 거 할 때 칼렌더 API를 많이 쓰는데요. 자, 객체는 객체를 뽑아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칼렌더는 칼렌더 변수명 주고 calendar.getInstant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디서 많이 보던 형식이에요. 아마도 얘는 싱글턴으로 되어 있나 봅니다. 그죠? new를 생성 못하고 getInstant를 이용해서 객체 변수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t year 그죠? 연도를 나타내는 변수겠죠. 연도를 나타내는 변수에 칼렌더 방금 뽑아낸 칼렌더 레퍼런스 변수에서 calendar.get
칼렌더 상수로 되어 있네요. 상수 get 칼렌더 year 하면 여기에 현재 지금 연도가 나오겠고요.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calendar.get 뭔가 얻어내는데 calendar months를 우리가 그 파라미터 값으로 주면 월이 나와요. 근데 월은 0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 1로 해야지 우리가 똑같이 현실 세계와 똑같은 그 월수가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즉 0월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은. 그래서 11월까지 있습니다. 실세계, 현세계에서는 1월서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1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day, 날짜, 그 다음에 hour, 시간, 분, 그 다음에 초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상수로 싱글턴 하고 그럴 때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었죠. 그래서 싱글턴을 이용되어 있는 칼렌더 객체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스아웃으로 찍어보네요. 그죠? 연, 그 다음 월, 일, 그리고 시간, 분, 초를 찍었더니 2014년 12월 8일입니다. 9시 12분 12초입니다. 이런 결과값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꼭 직접 코딩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개발 테스트에 많이 쓰는 시스템 커런트 타임 밀리언스, 그죠? 현재 지금 시스템에서 흘러가고 있는 현재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system.current_time_millions는 현재 시간을 100분의 1초 단위로 표시합니다. 밀리언 세컨드죠. 거의 속도 테스트용으로 씁니다. 자,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요걸 가지고 뭔가 위에처럼 시간 라테나 이런 거로 쓰이지는 않아요. 잘. 근데 거의 속도, 뭔가 비교를 할 때 속도 테스트용으로 많이 씁니다. 자, 방금 알아봤던 스트링과 스트링 빌더를 가지고 제가 스트링보다 스트링 빌더가 속도가 더 빠르다고 했죠. 메모리 문제 때문에 스트링의 대안으로 나온 스트링 빌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 할 때 만약에 커런트 타임 밀리언스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 strA라는 스트링을 하나 선언을 했어요. 선언하고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ong 타입으로 start num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시스템 현재의 시간을 이렇게 찍는 겁니다. 찍고, 자, 포문이 돌아요. 포문이 도는데 5만 번 돌죠. 5만 번. 5만 번이 돌면서 기존 str에다가 a를 계속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몇 번? 5만 번을 도는 거예요. 5만 번을 다 수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때 현재의 시스템의 시간을 찍어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endNum이라고 저장을 해요. 그래서 경과시간 endNum에서 startNum을 빼면 되겠죠. 그럼 경과시간 나오겠죠. 요 경과시간 나온 거하고 자, 이번에는 스트링 빌더를 한번 써봐요. 그래서 스트링 빌더 new 스트링 빌더 a 스트링과 똑같은 문자를 주고요. 다음에 startNum 해보는 거예요. 현재의 시간. 그 다음에 똑같이 포문을 5만 번 돕니다. 5만 번 돌면서 뭐 하냐면 a 계속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endNum을 또 출력해봐요. 그 다음에 endNum에서 startNum을 빼면 또 경과된 시간이 나오겠죠. 그죠? 요거를 비교를 해보시면 이쪽이 뭐 월등히 빠르다는 거 여러분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속도 테스트, 뭔가 비교를 할 때, 속도를 비교할 때 그런 속도 테스트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꼭 직접 한번, 간단한 거니까 금방 코딩할 수 있을 거예요. 코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 API 첫 시간으로 스트링 버퍼, 스트링 빌더, 그 다음에 칼렌더, 날짜를 표현하는 칼란더에서 알아봤고요.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